파트 1. 출생과 선교사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릴 때부터 품었던 선교사의 꿈을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며 마침내 선교사의 삶을 결단하다. 인도는 1891년 2월 8일 미국 조지아주 토머스빌에서 태어났다. 토머스 카운티는 거대 농장주 토머스 존슨이 제안한 법안에 따라 1825년에 형성된 지역이며 토머스빌은 1826년 이 지역의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토머스빌은 조지아주에 있지만 플로리다의 주도인 텔러해시와는 자동차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할 만큼 조지아와 플로리다의 접경 도시다. 인도네 며느리 이네자에 따르면 인도네 손주들이 그에게 어디에서 태어나셨냐고 물으면 내가 태어난 집은 절반은 플로리다에, 절반은 조지아에 걸쳐 있었다고 대답하면서 나도 아주 어린 아기라서 그 절반이 어딘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네자는 토머스빌 인근의 한쪽은 플로리다, 다른 한쪽은 조지아가 걸쳐 있는 옛집이 있어서 이곳이 예전에 인돈 가문의 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토머스빌은 인돈의 증조부 이래로 대대로 인돈 가문의 터전이었다. 1861년 이후 토머스빌에 철도가 놓이면서 이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남부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았다. 당시 토머스빌은 철도의 종점이었기 때문에 북부에서 남부로 오는 여행지로 각광을 받았고 호화로운 호텔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후 플로리다까지 철도가 확장되면서 호텔의 전성기는 끝을 맺게 되었지만 그전까지 북부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 폐질환 치료를 위해 소나무 향을 맡으며 요양을 하거나 사냥, 낚시, 승마 등의 여가를 즐기기도 했다. 이주민들은 땅값이 저렴해 웅장한 빅토리아풍의 맨션과 플랜테이션 주택을 지었다. 인도네 증조부 모지스 와델린트는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로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에비빌에서 조지아의 토머스 카운티로 이주했다. 그는 많은 노예와 말을 거느리고 남부의 이 빽빽한 삼림 지역으로 와서 땅을 개간하며 정착했다. 부유한 가문이 남부의 미 개척지에 내려와 땅을 개간하고 정착하는 것은 재산 증식을 위한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였다. 모지스 린튼의 아들 존 러니얼 린튼은 그보다 더 부유한 농장주의 딸 앨리스 와이키와 결혼했다. 인도네 아버지 와이키와들은 이들 부부의 7자녀 가운데 장남이었다. 인도네 어머니 어멘다 폰더 엘더먼은 토머스 카운티의 첫 정착자들이었던 엘더먼 가문과 폰더 가문의 후손이었고 이들 가문은 토머스빌의 유지였다. 인돈이 자라난 토머스빌은 남부의 정서가 깊이 남아있는 지역이었고 이 지역의 정서는 인돈의 유년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인돈이 태어날 때 누나 모드엘라와 형 와이키 주니어가 있었는데 누나는 1892년 7월 1일에 죽었고 2년 후에 형도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모두 전염병에 희생되었다. 그 사이 1892년 10월에 인돈의 여동생 켈리 애니가 태어났다. 자녀를 잃은 인돈의 어머니 어멘다의 상심과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전염병의 공포가 있었던 시골집을 떠나 시내로 이사했다. 그러나 인돈의 여동생 켈리마저도 7살 되던 해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다. 인도는 여동생을 아주 예뻐했기 때문에 동생의 죽음에 큰 슬픔을 겪었다. 그는 갑자기 외톨이가 되었고 원치 않았으나 외동아들이 되어버렸다. 인도네 아버지 와이키 린튼은 시내로 이사한 이후로 거의 집에 있지 않았다.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집에 머무는 날이 점점 더 드물었다. 인돈이 10살 되던 해에 인돈의 부모 사이에 그간의 갈등이 터졌다. 그리하여 인돈의 부모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합의해 헤어졌다. 와이키 린튼은 농부가 되기를 바랐던 아버지 존 러니어 린튼의 뜻과 달리 교사 일을 계속하기를 원했고 인돈의 어머니 어멘다도 남편이 집안의 땅을 관리하며 가문의 유업을 잘 돌보기를 바랐다. 이것이 이들 부부의 불화의 원인이었고
결국 그들은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아버지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인도는 아버지를 자주 볼 수 없었다. 인도는 어머니와 이모 켈리 맥킨타이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인도네 어머니는 감리교인이었으므로 인도는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인도는 가족과 함께 감리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집을 이사하여 교회와 멀어지게 되자 인근의 장로교회에 출석했다. 그곳에서 주일학교 교사 신시아 맥린을 만났고 선생님은 인도네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며 그의 마음에 선교사의 꿈을 처음 심어주었다. 당시 인도니 출석하는 장로교회의 주일학교는 교사가 학생을 맡으면 교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도했고 유년기 인도네계 신시아 선생님은 신앙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인도는 신시아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소년기에도 인도는 신앙에 진지했고 자신의 삶에 성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 시절 같은 반 친구였던 제임스 리드 박사의 회고에 따르면 인도는 다른 친구들이 놀 때에도 항상 공부하는 모범생이었다. 지학의 나이에 학문에 정진하며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처럼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17세이던 1907년, 인도는 고향인 토머스빌을 떠나 지역의 명문 공과대학이었던 애틀랜타의 조지아텍에 입학하여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대학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 그의 열정과 성실함의 결과로 1912년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얻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지아텍 재학 시절인 1908년 5월 18일, 인도는 평소에도 병약했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큰 아픔을 겪었다. 어려서 형제자매를 잃고 아버지마저 집을 떠난 이후 그의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마저 주님의 품으로 가심으로써 그야말로 그는 혈혈단신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후로 어머니와 함께 살던 켈리 이모가 인도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녀를 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시며 살았다. 어머니를 여인 외로운 인돈을 정성껏 보살피고 신앙적인 감화를 끼친 사람은 그가 출석하고 있던 조지아텍 인근의 노스 에비뉴 장로교회의 장로인 외과의사 헐 박사였다. 인도는 학교 기숙사에 살다가 그의 자질을 귀하게 여긴 헐 박사의 호의로 대학 3학년 때부터 헐 박사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는 헐 박사에게 신앙적 감화를 받으면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는 대학에서 교우들과 어울려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재미나게 놀리기를 좋아했다. 당연히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인기가 많았다. 탁월한 언변으로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뛰어났고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크리스천 리더였다. 한마디로 영성과 지성과 덕성을 두루 갖춘 될성부른 젊은이였다. 인도니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후 한국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미국 남장로의 한국 선교사로서 광주 스테이션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변유한 선교사의 영향이 컸다. 1912년 당시 변유한 선교사는 1911년에 첫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체류하며 한국 신임 선교사를 모집하는 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광주 스테이션의 선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순천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었는데 1909년에 남장로의 선교회는 순천에 새로운 선교 거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변유한 선교사는 목포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광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오웬 선교사가 순회전도 여행 중 1909년 4월 3일에 순직하면서 남장로의 선교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변유한 선교사가 오웬의 뒤를 이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1909년 5월 19일에 광주 스테이션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다. 당시 오웬 선교사는 광주에서 순천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여러 그룹을 인도하며 전도 활동을 했고
열정적인 선교 활동으로 이미 건강을 크게 상했던 상태에서 과로가 겹쳐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목포에서 성공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던 변유한 선교사가 광주로 옮겨오면서 오웬의 선교 지역을 맡게 되었고, 남장로회는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순천 지역에 새로운 선교 스테이션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변유한 선교사가 순천 스테이션의 설립의 책임을 맡았을 때, 그는 순천 스테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신임 선교사뿐만 아니라 남장로의 한국 선교를 위해 대규모의 선교사 인력 보강이 절실함을 느꼈다. 그래서 1911년에서 1912년의 안식년 기간을 활용하여 코리아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의 대학과 교회를 방문하면서 대대적인 선교사 모집과 선교 자금 모금 활동을 벌였다. 변유한 선교사는 남장로의 선교회로부터 33명의 신임 선교사 모집의 사명을 받았고, 실제로 그는 안식년 기간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그 사명을 훌륭히 완수했다. 이 시기에 변유한 선교사의 활동에 힘입어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후 남장로회 한국 선교를 이끌어 나간 지도자급 인사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인돈을 포함하여 스와인 하트 부부, 윈 남매, 뉴랜드 부부, 쉐핑, 도슨, 더피를 꼽을 수 있다. 변유한 선교사의 열정적이고 성공적인 노력에 힘입어 순천 스테이션은 1912년에 힘차게 시작될 수 있었다. 인도는 변유한 선교사의 코리아 캠페인 과정에서 그와 만나 한국 선교사로 지원했다. 변유한 선교사의 아버지 세뮤얼 프레스톤은 애틀란타에서 목회를 하면서 헐 박사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변유한 선교사는 헐 박사를 통해 선교의 비전이 남달랐던 인돈을 소개받고 그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선교사로 인도했다. 인도는 남장로의 선교회에 1912년 3월 12일에 선교사 지원서를 냈고 4월 9일에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았다. 그가 대학을 졸업한 것이 6월 12일이었으니 졸업 전에 이미 선교사로 진로를 결정했던 것이다.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한 우등생이었기 때문에 미국 굴지의 전기회사인 GE의 입사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인도는 한국 선교사의 길을 택했다. 인돈의 이모는 미지의 땅 한국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떠나는 인돈을 간곡하게 만류했다. 그의 조카를 아들처럼 아끼던 이모로서는 21세의 젊은 청년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신앙의 열정에 사로잡혀 성급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또한 사랑하는 조카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인사라의 기록에 따르면 켈리 이모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가 한국에 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심지어 떠나지 않고 남는다면 그를 위해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정한 인돈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젊은이가 갖는 한때의 열정으로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품었던 선교사의 꿈을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며 마침내 선교사의 삶을 결단했던 것이다. 그가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이모마저도 그의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이모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의 산악에서 함께 여름을 보내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인도는 마침내 1912년 8월 1일 애틀랜타를 떠나 덴버를 경유하여 그곳에서 변유한 선교사와 다른 신임 선교사들을 만났다. 그리고 8월 23일 그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출항하여 9월 20일에 한국 선교지 목포에 도착했다. 그의 여생 48년 동안 이어질 인돈의 한국 선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인돈을 한국으로 인도한 변유한 선교사에 따르면 그는 이제까지 남장로회 선교회가 임명한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했다.